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가 파산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FTX 파산을 시작으로 정말 이 코인 시장이 영원히 끝이 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장에 공포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 사인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코인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CEO의 사인입니다. 해당 사인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이유는 엄청난 코인 개수 때문인데 비트코인만 무려 63만 개가 들어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등 실로 엄청난 코인들이 코인베이스 수탁 시스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수량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들고 있는 코인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이 검증은 코인베이스가 온체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코인은 외부에게 빌려주거나 영업의 대상이 아닌 진짜 잠만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된 회계 절차, 블록체인 기반의 이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보유 증명 두 가지로 소유주와 SEC에 확인 서류를 보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SEC에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대신 지갑 주소를 노출하여 생기는 모종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코인베이스가 과거 다양한 보안,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였고 이 프로토콜을 일부 사용자들이 단순히 지갑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프로토콜 자체를 바꿔줄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몇 명이 지갑 주소 왜 공개 안 하냐? 공개해라 라고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갑 공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코인을 다른 애들에게 담보로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디파이처럼 코인 담보 잡고 다른 코인 빌려오거나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대여하는 것도 아예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은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제3 감시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의 두 가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TC는 투자자들이 보관료로 약 2% 가까운 비용을 매년 그레이스케일과 코인베이스에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주는 거에 대한 비용이 꽤나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은 경기도 에일님이 그레이스케일 초창기 때부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진위 여부를 따지고 또 영상 보시고 소설 쓰고 있네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소설은 아닙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을 가두리를 하고 싶어 했고 개별 코인의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유통이 가능한 비트코인으로 인정이 되고 가치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대상인 코인들은 미국 안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업비트의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르게 인정이 되겠죠. 어디에서 채굴이 되었으며 어느 기관에 의해서 얼만큼 이력이 관리된 코인이다 라는 점을 관리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채굴된 비트는 미국 비트랑 다르게 차별을 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참 그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시스템을 꼭 전문 기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경기도 웨일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선례가 있냐 미국에? 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온 게 있어요. 아메리칸 이글 프루프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금화 중에 바로 미국인에 의해서 미국에서 채굴되어서 민팅 그러니까 주조가 되어 동전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진 법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아메리칸 이글 프루프라는 법인데 사실 금이 다 똑같은 금이지 맞죠? 무슨 미국 금은 더 노랗고 반짝반짝하고 더 가치가 있고 이런 건 사실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미국에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걸 위한 BTC, OTC 마켓이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냥 화이팅 하고 넘겼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양반이 GBTC의 재료가 되는 GBTC OTC 쪽에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해낼 거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나중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결국 코인베이스는 이 커스터디에 들어있는 비트에 대한 지갑 주소를 절대 오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 보유량을 절대 리얼로 보여주지 않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GBTC의 재료는 적어도 추적 관리 모니터링, 커스터디 예치 최소 기간 등이 충족된 녀석에 의한 가두리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2%씩 이자와 같은 비용을 내면서도 GBTC를 유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 이 물량과 이력 관리를 위한 시장에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물 ETF와 지금 미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추적 관리가 명확하게 되는 이 비트코인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파산한 3AC 캐피탈의 수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BTC를 겁나 많이 들고 있으면 이건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주식을 우회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인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의심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GBTC의 실물 증명 여부는 상대가 절대 해줄 리 없는 그냥 믿고 넘겨야 하는 고정상수 같은 녀석으로 존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이 보유한 금과 같은 존재처럼요. 해당 이슈를 가지고 허드로는 제법 흔들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날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비트를 엄청나게 떡락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마치 과거의 테더 이슈처럼 말이죠. 그리고 FTX가 무너진 지금 피델리티, 세카이어 캐피탈, 시타델 등이 끼어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 또한 출시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망했다 끝났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거래소가 오픈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FTX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소들이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JP모건은 중앙화된 팩터에 의해서 사건이 터졌을 뿐 이게 코인 자체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지금 상황은 코인 시장의 VC들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큰손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서 손 뗀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큰손이라는 쪽이 한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판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사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죠. 당장 비트가 $10,000를 깨고 내려갈 것만 같은 공포가 더 크고 그리고 당장 내 자산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손바뀜 따위가 뭐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만 보는데 마치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이 왜 필요하죠? 전화나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말이죠 라고 말하는 이 MC의 질문에 빌 게이츠가 뭐 우리 모두 그냥 닷컴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하하하 하는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MC의 시각으로 쇼를 보면서 같이 웃고 즐기면 우리는 기회를 다시 한번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에휴 그냥 뻔한 이야기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VC들의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다시 한번 이 시장은 재편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4만 6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JP 모건이. 그런데 최근에는 13,000달러 수준으로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태는 중앙화에 의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비트는 결국 성공하겠지만 긴 겨울을 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은 지나가지 않을 새벽 2시 카메라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쩔 수 없이 30km로 지나가야 되는 느낌으로 매우 느리게 가야 되죠. 가끔은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30km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겨울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 정말 무섭기도 하고 한데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VC들의 손바뀜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거래소도 오픈을 하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서 그걸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지지고 볶을 준비가 끝나간다는 점, 이미 준비를 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